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본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항공안전기술원에서 UAS에 대한 인증 체계와 기술 기준을 연구하고 있는 남궁평 책임연구원입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내용은 우리나라의 무인 항공 체계에 대한 인증 지침 그리고 전략 이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인증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증 기준 개발 이러한 등을 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UAS 인증 시스템 그리고 UAS에 대한 인증 기술 기준 개발 그리고 기술 기준이 수립이 됐으면 이를 어떻게 입증하고 검증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방법 그리고 마지막 결론순이 되겠습니다. 예, 인증 지침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도 우리 세션 2에서 어제 발표해서 항공우주연구원의 유창선 박사님께서 간략하게 언급은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UAS를 최종 목표인 미래도심항공교통 UAM의 2030년대에 완전 무인화해서 도심 상공을 우리 국민들께서 에어택시 형태로 운영하기 위한 전 단계로 완전 무인화에 대한 기술 기준을 개발하고 인증 전략, 인증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2019년부터 지금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인 항공기, 4인승 유인 고정익 항공기를 기반으로 무인화 지금 현재 개조 개발 사업 중에 있습니다. 개조 개발 사업은 2019년부터 약 5년간 진행되는데 나중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개조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사업 컨트롤은 항공우주연구원이 담당을 하고 기체 개조는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되겠죠.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무인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GCS 즉 지상 컨트롤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세트랙아이라는 업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이러한 과제별로 모든 기술적 능력을 검증하고 인증하는 인증 기술 기준 개발과 인증 전략을 그리고 지침을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증 체계 구축, 인증 지침 개발 그리고 이 기술 기준을 개발하는 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 하는 검증 방법을 수립하고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업 기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5년간에 걸쳐서 2023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본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인화 개조 과정을 통해서 획득한 중요한 요소인 기술, 핵심 기술에 대한 인증 지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카스, 즉 한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에 적용할 수 있는 항공기 기술 기준을 만들어서 최종 목표는 정부에서 고시해서 향후 모든 산학연에서 안전하게 무인 비행 항공 체계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프로그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단계로 2023년까지 운영되게 되겠고요. 금년에는 주요 골자는 이제 어느 정도 유인 항공기를 무인화하는 개조 작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시험 비행을 하고 여기서 획득할 수 있는 기술 기준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비행하기 위해서 올해는 비행 시험 전엔 할 수 있는 모든 지상 시험, 시뮬레이션을 다 완료를 하고 이후에 금년 후반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초도 비행을 해서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나라가 UAS에 대한
그 인증 체계 수립과 그리고 기술 기준을 작성하고 제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부 사업 과제화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보시는 분들과 우리 참석하신 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 자, 보시겠습니다. 자, 무인 항공 시스템을 인증한다. 뭐 말로는 상당히 뭐 쉽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다는 것이 상당히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제가 2페이지를 걸쳐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여러분? 법, 규정이 따라줘야 되겠다 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법 규정에 따라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직,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토교통부가 되겠네요. 몰리트, 국토교통부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에서 이 국토교통부에서 업무를 위임받은 우리 기관, 즉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이 조직을 이미 다 갖추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러한 조직과 법령의 틀 안에서 어떻게 UAS를 인정할 것인가를 하는 프로세스, 즉 프로시저라고 해가지고 그 절차, 인증 처음에 신청부터 하는 절차를 셋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기술적 분야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증해 줄 것인가 하는 기술적 문제, 스탠다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과 절차는 정책적 요소로 충분히 뭐 빠르면 불과 뭐 1년 안에도 법과 제도 정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 항공 전문가 여러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유튜브 접속해서 시청하신 분들도 모두 이제 항공 분야의 전문가들로 예상이 되는데 기술 기준을 만든다. 항공기를 개발하고 그걸 어떻게 검증하신 거에 대한 기술 기준을 만든 것은 정말 짧게는 뭐 10년, 더 짧으면 5년 내에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아니다. 많은 연구와 노력, 그다음에 모델링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검증된 기술 기준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 자, 이 페이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현재의 우리나라의 항공안전법 2017년에 항공법을 가지고 분리를 해서 항공사업법, 안전법, 시설법 뭐 등등으로 분류했는데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 노란 박스에 있는 부분은 이제 초경량 비행 장치로 분류를 합니다. 항공안전법상에. 그리고 파란 박스에 보시는 부분이 항공기급으로 분류되는 난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드론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에 명시되는 자료를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드론과 항공기의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은 요 페이지, 하얀 페이지만 봐도 정확하게 소중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30일부로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죠.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콜하고 있는 드론의 정의는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고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고 하는 비행체는 모두 드론이냐? 아닙니다. 그 드론법에서는 드론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설명해 놓고 중량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을 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공안전법 제2조 3항에 따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 박스 안에 표시된 150kg 이하인 경우에만 드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드론을 비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행 안전성 검증을 받고 허가된 구역 내에서는 자유롭게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단 150kg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150kg 이상 되는 무인 비행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항공기로 불과됩니다. 그럼 항공기는 비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안전성 인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망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에어워스니스. 그런데 가망 증명을 하기 위한 기술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과제 사업화해서 유인 항공기를 무인화 개조하는 작업의 경험과 기술을 추적해서 기술 기준을 만들겠다 하는 정부의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것만 아셔도 누가 여러분들 전문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드론 아무거나 드론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중량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인기, 무인기 동일합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은 정부 당국과 가망 인증 착수회의를 하게 되고 설계자는 즉 신청자는 설계자와 함께 UAS에 대한 디자인, 그다음에 실험 이런 등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기체가 만들어지면 지상 비행 점검을 통하고 마지막으로 어디트 즉 가망 검사관들에 의해서 정부의 가망 검사관들에 의해서 설계된 대로 정확하게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타입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형식 증명서를 발행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게 빠져 있죠. 뭘까요? 어떤 걸 가지고 검증할 것이냐. 형식 증명을 주는데 어떤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스탠다드. 그래서 스탠다드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지금 좌측면은 동일한데 지금 현재 개조 개발한 그 KC-100 유인기를 무인화하는 개조 작업 내용 중에서 항공기급에서 특별히 무인화 개조하는데 개조가 필요 없는 부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적용을 하고, 그리고 관계되는 어떤 체인지가 필요한 디자인 체인지가 필요한 부분은 미국에서 적용한 KC-100에 적용했던 기술 기준의 수정본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신규로 무인 항공기 체계에 신규로 적용되는 핵심 기술, 즉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 지상 통제가 되겠죠. 원격 통제 시스템, 또 C2, 그리고 통신 링크죠. 그다음에 플라이트 컨트롤에 대한 플라이트 컨트롤 메인 컴퓨터, FLCC 등등은 그야말로 말씀할 수 있는 뉴코어 핵심 기술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인증 기준을 추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과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잠시 눈을 해외로 돌려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기존에 유인 항공기 고정익 회전익의 설계 개발에 필요한 유인 항공기 기술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한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인기에 적용되는 특별한 요구 조건, 스페셜 컨디션 조건은 추가해서 별도 분류해서 인증 지침과 기술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의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은 EASA 중심, 즉 유럽의 항공안전청, 민간 항공안전청 중심으로 인증을 기준과 인증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유럽의 경우는 미국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무인 항공 시스템을 먼저 운영자 측면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 중량과 이 형태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 운영할 것인지를 먼저 식별을 합니다. 즉 리스크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막이나 전혀 민가가 밀집하지 않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중량 25kg 이하급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소형 무인 항공책이다 할 것 같으면 오케이, 자유롭게 비행 승인해 주겠다. 그러나 특별한 지역에서 공중 충돌 위험이라든가 지상 민가가 밀집된 그런 지역에서 비행할 경우에는 운영 환경에 대한 리스크 분석을 합니다. 리스크 분석을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면 비행 승인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위험도가 매우 높다 할 경우에는 별도의 인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어떻게 거치느냐? 예, 이건 스탠다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부분 기술적 분야가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유럽에서는 인증 비행 승인을 하고 형식 증명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부터는 스탠다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 스탠다드, 먼저 민간용 항공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민간용 항공기의 경우는, 유인 항공기의 경우는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 있는 항공기 설계 기술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고정익, 회전익으로 해서 잘 수립이 되어 있고, 군용 같은 경우는 유럽의 스타나그라는 그 네이토에서 개발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서 유인기, 무인기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민간 항공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무인 항공기 체계에 대한 기술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한 골자가 되겠죠. 예.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방금 전에 소개드린 바와 같이 유인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항공안전청에서 기준 수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직까지 UAS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증 기술 기준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유인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스페셜 컨디션을, 무인기에 대한 추가적인 요소를 추가해서 인증한다, 이런 개념을 가져가고 있고요. 물론 미 국방성 DOD의 경우는 유인기, 무인기를 통합해서 한 밀 핸드북 516 찰이라는 그러한 기술 기준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유럽의 민간 항공기는 유럽 항공안전청 EASA에서는 아직까지 CS, 즉 스탠다드로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우루스라고 하는 유럽의 무인 민간 항공 규정 제정 기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기구에서는 민간 측면에서 CS, UAS, CS, LUAS, LURS 이런 등등의 기준을 만들어서 민간 단체 차원에서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이토는 방금 설명드린 데와 동일하고요. 국방 분야에 대해서는 네이토 소속 국가들에 대해서 표준화를 위해서 이렇게 과거부터 지난 2008년 정도 이전부터 이렇게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나라에만 적용할 수 있는 특화된 UAS 스탠다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유럽과 미국에 활용되고 있는 스탠다드, 유인기, 무인기에 대한 스탠다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환경에 부합되는 조건에 맞는 그러한 스페셜 컨디션 조건을 추가해서 만들고자 한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앞서 정부 과제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의 핵심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21년까지 작년 말까지 우리 항공안전기술원에서 나타낸 성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8개의 스페셜 컨디션 조건, 즉 유인화해서 미래에 우리가 UAM, 도심 상공을 떠다니게 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타고 다니실 안전한 UAM을 위해서 특별히 8개의 핵심 기술을 선정을 했습니다. 8개에 대한 핵심 기술에 대한 인증 지침과 기술 기준안을 만들고 있는데, 현재까지 작년까지는 2개의 핵심 기술 기준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2023년까지는 나머지 6개의 핵심 기술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지침서 안에 대해서 이제 수립하고 만들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그냥 브레인들이 모여서 하게 되면 실제 산업 현장, 또 연구하시는 분들, 학계에서는 조금 그런
좀 놓칠 수 있는 그분들의 그 의견과 고견을 놓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그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엑스퍼트 테크니컬 커미티, 즉 전문가 기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개의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전문가 기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2023년 말까지 이 기준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약 6개 정도의 전문가 기술위원회를 추가해서 운영을 해서 가장 베스트 솔루션인 인증 지침과 그리고 기술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민스 오브 컴플라이언스, 즉 이러한 기술 기준이 마련되면, 즉 인증 지침이 마련되고 절차가 마련되고 이것을 검증하기 위한 기술 기준이 있고, 이게 2가지 요소가 이제 성립이 되고 나면 가장 마지막 파이널적 요소인 이를 어떻게 검증하고 확인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이 MOC라고 하는데, 민스 오브 컴플라이언스, 이걸 어떤 방법으로 검증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 검증, 확인하는 방법은 분석 또는 기존의 설계 검증 문서 또는 MNS,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이죠. 그리고 지상, 비행시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갖추고 기술 기준을 가장 베스트하고 옵티멀하게 그리고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검증하느냐 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작년까지 저희가 연구한 내용이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MOC를 추가한 MOC와 기술 기준을 믹싱해서 만든 최상의 버전, 즉 인증을 위한 최상의 버전 도큐멘트인 CCL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를 포함해서 작년에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최종적인 우리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부 과제의 산출물로 정부에 제시를 제안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우리 미래에 2030년대에 우리의 국민들이 이용하실 UAM의 최종 완전 자율화된 무인 항공 시스템에 대한 안전 지침과 기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과제와 성과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 향후 과제는 우리가 숙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우리 항공안전기술원과 워킹그룹 멤버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티피케이션 시스템에 대한 계획과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현재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레귤레이션, 나아가서는 방금 내가 말씀드린 드론법까지도 저희가 UAM을, 즉 UAS를 운영할 수 있는 개정 소요가 무엇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식별된 자료에 대해서는 관할 정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개정 소요를 건의할 그럴 예정으로 추진해야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서티피케이션 스탠다드에 대해서 세부 실행 계획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무인화 과정에 필요한 8개의 핵심 요소뿐만 아니로 또 추가적으로 식별되는 핵심 기술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인증 기준과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과제의 목표이고 앞으로 향후 과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이것을 어떻게 베리피케이션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법 규정, 그리고 이 뒷받침돼야 되겠다 하는 것과, 그리고 서티피케이션을 위한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기술 기준의 제정 수립,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검증하고 확인할 것인가 하는 방안, 이 모든 방안이 어우러져서 미래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2030년대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도심 상공의 하늘을 쉽게 우리 에어택시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핵심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강조하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언제나 웰컴입니다. 이따 나중에 패널 토의 시간에 상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